이번 시간은 기초 CSS 5번째 시간으로 박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이라고 함은 일반적인 width, height, 패딩, 마진, 그리고 보더 같은 것들을 뜻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예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하는 박스 클래스를 지시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형태를 나타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박스 클래스를 지정해 볼게요. 지정해 보게 되면 width, height가 있겠죠. width에 200 픽셀 그리고 height 200 픽셀을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해당하는 색상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썼다고 할게요. 자, 쓰게 되면 그러면은 화면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주황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들을 표현한 그런 기법들은 자, F12번 눌러서 자,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도식화된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자, 일반적인 내용들에서 이렇게 형태를 표현하는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지금 마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더, 패딩, 그리고 내용에 따른 이런 위드와 하이트 정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컨텐트라고 하고요. 자, 컨텐트에 대한 내용들은 자, 위드나 하이트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크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공간들, 그리고 보더, 테두리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여백을 나타낼 때 저희는 마진이란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박스 모델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런 옵션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자, width, height, 기본적인 속성들은 패딩, 보더, 마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텐츠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은 width와 height가 있고요. 자, 속성에 저희가 써드린 지금 width 정보와 height 정보를 가장 기본적인 컨텐츠 정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마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진을 이렇게 입력해 보면 그러면 하나의 수치를 입력시킬 수가 있고요. 자, 입력시킨 정보들은 적용이 됐겠죠. 자, 마진이란 정보는 지금처럼 도식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외부에 있는 여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외부에 있는 여백들을 저희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이란 여백으로 지금 외부에 있는 여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컨텐츠 크기가 커지지 않고 지금처럼 해당하는 영역들이 외부에 있는 어떤 간격으로만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 거고요. 자, 크기를 조금 더 부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픽셀을 부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더 간격이 커지겠죠. 자, 이는 지금 주황색에 있는 영역이 지금 커진 것이 아니고요. 외부로 지금 밀려난 이런 여백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속성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의 속성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런 방식으로도 입력 가능하겠죠. 자, 마진 레프트라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100픽셀의 간격을 한쪽 축으로 왼쪽에 있는 축으로만 이렇게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여백으로만 100픽셀이 지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4가지 속성으로 부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마진 레프트,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제가 50픽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 50픽셀, 그리고
마진, 버텀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이런 속성들을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네 가지의 이런 속성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저희가 요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 사각형 모양들은 이 사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네 가지의 방향으로 지정된 이런 속성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약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 방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에 있는 속성들을 제가 주석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사용하는 기법들이 되게 다양한 거죠. 자, 마진을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마진을 예를 들어서 10픽셀에 20픽셀이라고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이라고 쓰게 되면 이는 지금처럼의 상단에 있는 상단 간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좌우 간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게 되면 자, 상하측으로는 지금 10픽셀의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는 20픽셀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에 있는 놓여져 있는 수치는 상하의 간격,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수치는 바로 좌우의 간격을 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표기법도 있습니다. 표기법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마진을 적용할 때 수치를 3개 써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픽셀, 20픽셀, 30픽셀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마진이 지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자, 도식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상단에 있는 마진은 1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마진은 20픽셀. 이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죠. 자, 이게 바로 생략된 바로 속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픽셀은 바로 아래쪽에 바로 여백을 다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자, 10픽셀과 20픽셀 그리고 30픽셀의 이런 간격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백 조정에 따른 모든 옵션들을 배워보셨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CSS를 4가지 다 적어줄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4가지를 다 적는다라는 것은 자, 4가지의 속성들이 다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 마진에 대한 옵션들을 주게 되면 10픽셀, 20픽셀, 30픽셀, 40픽셀 주게 되면 그러면 상단으로 10픽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0픽셀, 왼쪽으로 하단에 있는 영역을 30픽셀, 왼쪽에 있는 영역은 바로 40픽셀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는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상단, 그 다음에 우측, 하단, 좌측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작법은 바로 패딩과 동일하고요. 자, 패딩에 따른 이런 옵션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패딩을 적용해 보면 방법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패딩에다가 만약에 50픽셀을 지정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패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내부 공간을 뜻하고 있고요. 자, 마진은 외부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패딩은 내부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자, 내부에 있는 공간은 실제 컨텐츠에 대한 내용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상단과 그리고 우측, 하단, 좌측의 간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마진의 사용법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상단, 우측, 하단, 좌측에 있는 간격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간격에 따른 이런 영역들을 줄 수 있는데 실제 크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크기가 200으로 정해져 있을 때 가로 크기는 바로 300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간격과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간격이 동일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간격을 더해 줌으로써 실제 컨텐츠의 크기가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높이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상단과 하단의 간격을 더해서
여기서는 300픽셀,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300픽셀의 간격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따른 수치에 따른 표기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패딩 레프트를 부여하고요. 여기에다가 50픽셀을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마진을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패딩 간격이 부여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는 동일한 수법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옵션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른 옵션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두 개의 옵션을 한번 적어 보시게 되면 패딩 간격을 지금처럼 적어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10픽셀에 20픽셀을 부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자, 마진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마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마찬가지 방법인 상단에 있는 영역이 상단과 하단,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있는 간격이 동일하게 지정됨으로써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이 표기법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이 표기법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패딩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10픽셀, 20픽셀, 30픽셀 지정하게 되면, 공간 여백은 동일하게 상단,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 하단, 이런 간격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방법은 똑같죠. 10픽셀, 20픽셀은 같이 공유하고요. 30픽셀, 이런 방법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은 지정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개의 옵션을 적을 수도 있고요. 자, 4개를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동일하게, 자, 10픽셀에 20픽셀, 30픽셀, 40픽셀 간격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4개의 간격이 동일하게 처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런 기본적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진행이 다 안 된 부분들은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